운강도사 멤버십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 기도합니다.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재물의 복이 흘러들어와 삶이 풍요롭기를 빕니다. 오늘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은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달로 호랑이띠에게는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호랑이는 본래 목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의욕과 추진력이 강하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치면 나무의 뿌리를 썩게 하듯 이 시기의 수기운은 호랑이띠의 열정을 시험합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면 길을 잃고 욕심이 앞서면 이미 잡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즉, 11월은 멈춤이 곧 지혜가 되는 달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목은 성장과 도전, 그리고 확장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는 감정과 사고, 그리고 통찰의 에너지를 상징하지요. 이 두 기운이 만날 때 가장 큰 시너지가 일어나지만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내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호랑이띠는 그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냉정한 분석, 즉 수의 통찰력으로 목의 추진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호랑이의 본래 기운인 결단력과 용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되어 진짜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이 시기의 흐름은 단기적 성과보다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정리하고 다듬는 것이 길합니다. 목의 기운은 앞으로 뻗으려는 성질이 강하나 겨울의 수기운은 외부 활동보다 내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외부로 드러나는 성취보다 내면의 기초를 강화하는 달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급한 확장보다는 정리와 계획, 그리고 한 해의 에너지를 정돈하는 흐름이 복을 부릅니다. 또한 11월은 호랑이띠에게 판단의 달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유혹이나 감정적 흔들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이때 중심을 잡으면 내년 초 금의 기운이 강해질 때 큰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즉, 지금의 냉정함이 곧 내년의 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주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기에 호랑이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용기보다 때를 기다리는 침착함 속에서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물이 고요할 때 하늘을 비추듯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자에게 11월의 운은 맑게 열릴 것입니다. 11월의 호랑이띠는 재물운이 움직이되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호랑이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고 목은 성장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11월은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물이 나무의 뿌리를 적셔주기도 하지만 과하면 나무를 무르게 만듭니다. 즉, 재물의 흐름은 살아있으나 욕심이 개입하면 안정이 무너집니다. 이번 달의 금전운은 빠르게 벌기보다 지키며 키우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들어오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기운이 왕성하여 새로운 일에 대한 감이 빠르고 추진력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달은 그 추진력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기운이 강할수록 외부 환경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수익을 얻으려 하기보다 이미 다져둔 일터나 거래처, 신뢰관계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길합니다. 사주적으로 목과 수는 상생관계이지만 균형이 깨지면 수가 목을 침식하게 됩니다. 즉, 너무 빠른 결정이나 확장은 수기운의 흐름에 휩쓸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핵심은 확장보다 균형입니다. 투자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기존의 틀 안에서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소비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수기운은 감정적 지출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꾸준히 저축하거나
장기적인 안정자산에 힘을 실으면 내년 금의 기운이 들어올 때 그 복이 커집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수는 지혜와 통찰을 상징합니다. 즉, 이달의 재물운은 돈을 버는 운보다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운에 더 가깝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능력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내년 초부터 그 토대가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 흐름에 초점을 맞추세요. 목의 기운이 자라나는 것은 느리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절제와 판단력이 내년의 풍요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욕심을 다스린 자만이 진짜 복을 부르게 되는 달입니다. 11월에 호랑이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호랑이는 목의 기운을 타고나 확장과 성장의 상징이며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과 직관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내가 주도하는 관계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인연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11월에는 기운이 유동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타인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즉,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보다 서로의 기운이 맞물릴 때 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호랑이띠의 방향을 잡아주는 조력자입니다. 귀인은 보통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등장합니다. 과거에 스쳐 지나간 인연 혹은 지금껏 관계를 깊이 맺지 못했던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호랑이띠의 능력을 알아보고 새로운 기회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자존심입니다.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자의식이 높고 본능적으로 주도권을 쥐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은 수의 달, 즉 유연함과 겸손이 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앞서려 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할 때 진정한 귀인이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또한 이번 달의 귀인운은 상생의 관계로 완성됩니다. 사주적으로 수는 목을 돕는 기운이므로 타인의 조언이나 도움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운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목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재물과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고집과 독단으로 인해 귀인의 손길을 거부하면 오히려 기운이 막히고 길이 끊어집니다. 지금은 혼자보다 둘, 경쟁보다 협력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인연의 기운은 결국 마음의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계산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재물운과 연결됩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가 보여야 할 태도는 겸손 속의 강함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귀인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곧 기회로 바뀝니다. 내년 초 금의 기운이 들어올 때 지금 맺은 인연이 큰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11월의 귀인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내년 운이 씨앗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운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11월의 호랑이띠는 강한 외적 기운에 비해 내면의 생기가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호랑이는 목의 기운을 타고나 활력과 추진력이 강하지만 겨울의 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목이 냉해를 입습니다. 즉,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의 뿌리가 차가워지고 생장이 멈추듯 호랑이띠의 체내 순환이 정체되고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 근육, 눈과 같은 부위는 목기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시기에 피로와 시력 저하, 근육 뭉침 등의 신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사주적으로 목이 수에 눌려 활력이 약해진 징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 버티는 것은 금물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의지력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라 몸이 지쳐도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1월에는 오히려 잠시 멈춤이 운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주에서 목은 생명력, 수는 회복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수가 강한 달에는 활동을 줄이고 기운을 보존해야 목이 다시 살아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곧 재물운을 붙잡는 비결입니다. 몸이 안정되어야 기운이 순환하고 기운이 순환해야 돈이 머무는 것이 사주의 이치입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식사는 피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속을 데워야 합니다. 구기자차, 대추차, 인삼차처럼 간을 보호하고 혀를 보호하는 음식이 기운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주적으로 수의 기운이 과할 때는 체온을 올려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식은 단순히 몸을 덮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의 과로나 늦은 야근은 수기운을 더욱 강화시켜 목의 에너지를 빼앗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대신 오전 해가 떠오르는 시간대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양기를 불러들이면 하루의 기운이 맑게 열립니다. 또한 11월에는 감정의 기복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기운은 감정을 깊게 만들고 목기운이 강한 호랑이띠는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쉬워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마음이 답답할수록 명상이나 온욕, 조용한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달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운이 머뭅니다. 호랑이띠가 11월에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강하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 곧 재물을 지키는 일입니다. 11월에 호랑이띠는 관계 속에서 이끄는 힘보다 맞추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호랑이는 목의 기운을 타고나 주도성과 추진력이 강합니다. 목은 본래 위로 뻗어나가고 확장하려는 성질을 가지기에 주변을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능합니다. 그러나 11월은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로 물은 흘러야 순환하지만 지나치면 모든 것을 잠식합니다. 즉, 이 시기에 호랑이띠는 자신의 의지와 열정이 너무 앞서면 오히려 감정적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주장이 아니라 포용이, 리더십보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에서는 부드러운 소통이 복을 부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논리로 설득하려 들면 관계가 삐걱거리고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나 통제를 보이면 반발의 기운이 생깁니다. 사주에서 목의 기운은 자라나는 생명력, 즉 성장과 지도력을 뜻하지만 방향이 어긋나면 충돌로 변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의 소통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스며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들어주는 자세가 관계의 운을 풀어줍니다. 말보다 침묵이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운과 관련해 중요한 흐름이 들어옵니다. 자녀의 문제나 진로, 인간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단절의 기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조율의 과정입니다. 부모의 한마디 격려가 자녀에게는 귀인의 복으로 작용합니다. 호랑이띠의 보호 본능이 강하나 이번 달에는 지켜보는 인내가 더 큰 복을 만듭니다.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시간을 주면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가정의 화합운으로 이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질수록 외부 인간관계도 순조로워집니다. 사주적으로 가정의 기운은 곧 사회운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집안의 평화는 재물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화합의 기운은 귀인운을 불러옵니다. 호랑이띠는 리더로서의 강함이 이미 충분하기에 11월에는 부드러운 강함을 보여야 합니다. 감정보다 마음, 지시보다 배려가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 따뜻한 기운이 순환해 가정운은 물론 재물운까지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11월에 호랑이띠는 사회적으로 실력보다 태도가 평가받는 달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호랑이는 목의 기운을 지녔으며 이는 곧 성장과 확장의 상징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추진력과 결단력이 뛰어나 한번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나 11월은 수의 기운이 강해지며 세상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는 달이므로 무리한 확장이나 독단적인 행동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이 시기에 호랑이띠는 앞서 나가는 사람보다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조율과 협력의 중심에 설 때 진짜 명예가 들어옵니다.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주변과의 마찰, 즉 충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기운이 이를 부드럽게 감싸주면 그 목은 오히려 더 크게 자라납니다. 11월은 바로 그 균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뜻만 고집하기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의견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때 기운이 살아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이것은 목이 수를 만나 유연함을 얻고 다시 금의 기운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구조와 같습니다. 즉,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기운이 단단해지고 재물운까지 이어지는 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프로젝트나 역할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 달의 기회는 빠른 판단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쌓입니다.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상사의 신뢰와 동료의 존경이 함께 따라옵니다. 작지만 꾸준한 성실함이 내년에 큰 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명예가 중요한 달입니다. 또한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호랑이띠라면 새로운 거래보다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 바로 금전의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사주에서 목은 성장의 방향, 수는 기회의 흐름을 뜻합니다.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재앙과 연결이 들어옵니다. 그때 욕심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 복이 두 배로 돌아옵니다. 결국 11월의 호랑이띠는 내가 빛나는 달이 아니라 내가 남을 빛나게 해주는 달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수록 사람들은 진짜 리더로 인정합니다. 이 겸손한 힘이 바로 명예와 재물의 씨앗이 되어 12월 이후 더욱 큰 자리를 불러오게 됩니다. 호랑이띠는 사주명리학적으로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띠입니다. 목은 성장과 확장을 상징하지만 지나치게 치솟으면 뿌리가 약해집니다. 즉, 재물운을 안정시키려면 목을 단단히 받쳐주는 토와 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11월은 수의 계절이라 물이 넘치면 나무가 흔들리고 그 결과로 재물의 기운이 분산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의 핵심은 흐름을 잡고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금속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물건이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 줍니다. 황금빛 장식품, 금속 재질의 키링 또는 작은 돌이나 광물을 지닌 부적이 특히 좋습니다. 이들은 금과 토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과도한 수를 제어하고 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적으로 금은 절제와 이성을, 토는 기방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추진력은 좋지만 감정이 앞서면 기운이 흩어지고 돈의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금속 재질의 물건을 가까이 두면 마음이 정리되고 결정이 명확해지며 충동적 소비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작은 황금빛 인형이나 돌장식 하나를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중심이 잡힙니다. 반면 너무 화려하거나 움직임이 많은 장식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키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에게 필요한 것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버티는 것입니다. 또한 목의 기운은 항상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죽은 기운이 아닌 살아있는 것을 곁에 두면 좋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목의 기운이 순환하며 정체된 운이 서서히 풀립니다. 단,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수기운이 과해지므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줄 때마다 내 재물이 뿌리를 내린다는 마음으로 하면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집안의 풍수적 관점에서도 호랑이띠에게는 동쪽과 남동쪽 방향이 길합니다. 이 방향은 목의 기운이 가장 활발히 작용하는 자리이므로 그곳에 작은 금속 장식이나 돌을 두면 기운이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자연과의 접촉은 호랑이띠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원 산책이나 산길 걷기 같은 시간을 가지면 내면의 불안정한 수기운이 가라앉고 재물의 기운이 한층 맑아집니다. 결국 호랑이띠에게 이번 달은 기운을 단단히 붙잡는 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새지 않게 지키는 것이 더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금속과 흙의 기운으로 재물을 묶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기운을 순환시키면 운이 고르게 흐르며 겨울의 끝자락에 안정된 재물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1월에 호랑이띠는 겉보다 속을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호랑이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으며 목은 성장과 확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울의 수 기운이 극대화된 시기이므로 나무가 함부로 자라기보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때입니다. 수가 목을 생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의 줄기가 무너지고 뿌리가 썩습니다. 즉, 지금은 성장보다는 안정, 속도의 경쟁보다 방향의 점검이 필요한 달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결과를 쫓기보다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 시기의 절제와 기다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겨울의 기운을 모아야 봄에 꽃을 피우듯 호랑이띠는 지금 자신 안의 에너지를 응축시켜야 합니다.
12월과 내년 초에 들어올 금의 기운은 목을 단단히 다듬고 그동안 쌓은 내실을 결실로 바꿔주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무리한 투자나 변화를 시도하면 수의 흐름에 휩쓸려 기운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흐름을 되짚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며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정리의 운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맺어진 인연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이 오간 관계는 다시금 복으로 돌아오고 표면적인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사주에서 수기운은 감정의 깊이, 목기운은 관계의 성장입니다. 수가 깊어질수록 진정한 인연만 남게 되는 법입니다. 즉, 이 시기의 인간관계 정화는 내년의 귀인 운을 여는 밑거름이 됩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앞을 향해 달리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운의 문을 닫고 인내는 그 문을 엽니다. 11월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주적으로 목의 기운은 봄에 가장 왕성해지므로 지금의 정지와 절제가 내년 봄의 대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토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목의 뿌리를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의 작은 복을 떠올리는 습관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호랑이띠의 진정한 강함은 돌진이 아니라 버티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이번 달의 조용한 준비는 내년 초 세상이 놀랄 만큼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